저는 가만히 있을까? 이 사람이. 그냥 이건 끝나는 거다. 깜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신 분이 홍준표 시장이다. 어떻게 하면 1호 밉상이 될 수 있는가. 자, 한동훈 특검법. 이게 이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. 조국 신당이 그랬는데 한동훈은 또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. 어제 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한 뒤에 기자들이 그럼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뭘 하겠다는 건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? 들어보실까요? 그 공공선 위에서 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.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.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. 자기가 한 약속이 뭐예요? 정치하겠다는 거였나요? 아니 말이 씨가 된다고 본인이 그랬잖아요. 본인 4월 10일 이후에는 내 인생 꼬일 것 같다고. 그 말대로 한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꿈도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본인한테 정치적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나라 생각한다고 하니까요. 자기 보기 싫으면 총선에서 민주당 찍고 자기 계속 보고 싶으면 국민의힘 지지해달라고 그랬습니다. 국민들이 표 던지지 않았어요. 국민의힘이에요. 그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? 본인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. 나라 걱정 제대로 했습니까? 나라 걱정 제대로 못했다라고 유권자들이 심판한 거예요. 본인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면 사과가 먼저 나라 걱정하면서 약간 후회를 도모할 것처럼 이야기한다? 최소한 지금 시점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라 걱정한 게 아니라 격정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했죠. 저는 나라 걱정할 자격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만 하시고 정치는 안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 한동훈 위원장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하도 그 이상한 소리를 많이 전국적으로 하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에너지를 나쁘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.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더 쌓이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라면은 뉴스에서 사라지는 것이 정답이다. 저렇게 생각합니다. 김성환 평론가, 근데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원래는요, 오늘 나온 얘기로 보면은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도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주변에 참모나 옆에서 그래도 제1야당 대표로 선거를 치렀는데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두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. 예전에는 대선 얘기를 꺼내면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런 얘기 꺼내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선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일단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. 야당에서도 가만두지 않을 건데 특히 조국 대표가 가만 안 두잖아요. 지금 휴대폰도 안 풀어줬으니까 휴대폰 안 풀어주고 당분간 해외에 나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대선 가기 전에 어디 들렀다 갈 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아무튼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한동훈 너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누구 때문에 졌는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. 윤석열, 한동훈 서로 이제 야, 너 때문에 진 것 같아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홍준표 시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. 깜도 안 되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홍준표 시장도 이거 저 그래픽밖에 없어요. 기자회견 해가지고 얘기했던데 예. 홍준표 시장도 좀 그러더라고요. 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시장실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야, 그거 막 깜도 안 되는 놈이 해가지고. 그런데 이제 뭐 그 녹취를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 일단 글을 올린 것만 보면은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야당을 깜도 안 되는 한교안이 들어와서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. 깜도 안 되는 것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는 깜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 이렇게 져가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칼을 꽂고 그러는 거는
보기에는 좀 거시기해요, 김성환 평론가. 근데 저건데요. 깜도 안 되는 표현 있잖아요. 네. 저 홍준표 시장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. 네.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깜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. 자기만 깜이 되는데. 네. 그렇지. 계속 김기현 대표도요. 지금 저렇게 다선 중진 의원인데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사실상 깜도 안 되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깜도 안 되는 누구, 깜도 안 되는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저 사람 난 한동훈 싫어. 나 마음에 안 들어.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제도 제가 당근에 나도 안 팔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입은 거잖아요. 일정하게 회복기가 필요할 거예요. 제가 볼 땐 저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생각하지만 정치를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그래요. 그 안에 정치를 지금 자기가 중심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자기 비하를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.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치를 맡깁니까? 근데 윤 대통령 뭐 술 안 마시는 윤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듯이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훈련받은 과정이 비슷하거든요. 성향상 기질만 좀 다를 뿐이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눈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똑같이 세상을 계속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? 세상은 선악 구분으로 선과 악만 있을 뿐이고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 저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니 세상에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 가지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?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찌됐든 본인은 하려고 하니 그걸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받아줄 거냐, 보수 지지자들이 그를 용인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당분간은 하여튼 그 책임에서 일정하게 윤 대통령이 계속 눈을 부라리면서 볼 거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좀 벗어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깜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굉장히 저 선민사상이 강한 사람이거든요. 전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도 깜이 안 된다고 보면요. 일반 유권자들 어떻게 인식할지가 정말 소름 돋게 정말 느껴질 정도예요. 근데 제가 한 번만 이런 표현을 빌려서 설명드리자면은 홍준표 시장님이 깜 안 된다고 지금 표현한 게 뭐 한동훈 위원장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깜이 안 되겠습니까? 근데 지난 경선에서 깜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신 분이 홍준표 시장이다. 이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. 홍준표 시장 본인 거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홍준표 시장. 검사 출신인데 홍준표 시장도 깜도 안 되는 사람한테 졌으면 더 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제가 좀 받아들일 텐데 양선철님 나라 걱정? 네 걱정이나 하세요. 신채균님 한초딩아 네 걱정이나 해. 매일 새롭게님 나라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한동훈 씨. 예, 나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. 김연옥님 동훈아 백운기 정치 1번지 보고 인생을 배워라. 구독은 글쎄요. 꼭 해야죠. 구독은 꼭 해야죠. 홍준표 대구시장이 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멘토인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는데 심평 변호사도 또 한동훈 까더군요. 한번 들어보실까요?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과도한 욕심이 결국 이 선거를 망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 독점력이 좀 지나치죠. 계속해서 그 원톱을 고집하고 그 당내에서 비판은 또 나왔습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그 민주당과 비교하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무 완전 원톱 체제는 어딘가 그는 이 좀 어색하고 너무나 취약한 것이었죠.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그 대권 행보, 뭐 그 하나의 그 예행 연습, 뭐 이런 식으로 삼아온 것은 뭐 그분의 이 여러 가지 언행에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거죠. 김성환 평론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? 저는 윤석열 쉴드 치려고 한동훈 까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확 드는데요. 아니요, 이거는 그 대통령실의 생각, 대통령의 인식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우리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썼거든요. 칼럼 제목이
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이거예요. 정면으로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 부부에서부터 시작한 거야. 이렇게 겨누고 쓴 칼럼인데요.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이 지금 선거 패배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도 위험 요인이다. 추측하건대 윤 대통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 돌리고 있을지 모른다. 한 위원장이 공천을 잘못하고 선거운동을 잘못해줬다는 것이다. 여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 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한다. 국민에게 두 사람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한 위원장 입장 발표로 노출됐지만 그 전에 이미 한동훈의 부상이 윤 대통령 눈에 거슬렸다고 한다. 당장 한 위원장 후임을 뽑는 당대표 선거가 두 사람 충돌과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1차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민 눈높이 발언한 거 있잖아요.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해가지고 팍 하고 불 붙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게 아니라 조선일보 주필이면 정보를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여권 인사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 전에 이미 한동훈이 자꾸 뜨는 걸 윤 대통령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자꾸 눈에 거슬렸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선거를 치르는데 대통령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금 후보들도 얘기하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생 토론회를 24번씩 막 전국을 누비면서 하고 그랬던 이유가 한동훈이 선거를 이겨도 그 공을 다 한동훈이 가져갈 것 같고 저도 어쨌든 한동훈이 대권 주자로 가는 게 매우 불편했다는 거예요. 나도 뭔가를 할 거야.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.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여권 내에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. 그런 맥락의 얘기들과 딱 일치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.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눈 밖에 나서 눈에 거슬리는데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? 어디 잠깐 사라져야지. 근데 신인규 위원장 보시기에 네. 지금 한동훈 책임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. 한동훈 책임이 크죠. 크고 그런데 어떻게 봐야 돼요? 윤석열 책임에서 조금 덜어주려고 한동훈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까? 아니면 실제로 한동훈이 나중에 크게 잘할까봐 밟아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?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형법을 배울 때 예. 공범관에 쓰는 용어인데요.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말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해서 싹 다 공범으로 처벌받는 거거든요. 뭐 형량의 이제 가담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이 정권을 운영했던 운명 공동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이끈 데에는 다 같은 공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참모 탓해가지고 행정관들 60명을 갈아버리고 또 당무가 어려우면은 뭐 당대표 쫓아내고 또 김기현 대표도 쫓아내고 또 비대위원장 시키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남 탓만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울 거는 너무나도 자명했던 거거든요.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오랜 시간 일을 지근거리에서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아는 것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더 잘 알 겁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100일 앞두고 선거를 100일 앞두고 자기 무덤인데 왜 거기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 저는 매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아닌가. 그 비밀번호만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요것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한동훈 장유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뭐 할 것 같아요?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왔을 때 이제 대선 준비하셔야죠. 차차기 준비하셔야죠. 그러면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. 네. 최근에 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. 아마 본인 머릿속은 꽉 지배할 거예요. 뽕을 맞은 거죠, 뭐. 완전히 그렇죠.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잖아요. 당원들 동원된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셀카 찍는 재미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. 현장 취재했던 기자 이야기를 들었더니요. 부산 대구를 가면 그랬대요. 아이돌급이더래요. 사람들이 막 열화같이 환호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수도권은 시장에 가도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당원들도 그 자리에 나가고 동원된 부분이 맞을 겁니다. 근데 그런 언사를 했다고 막 언중에 걸고 국민의힘이 그랬거든요.
아마 본인은 당대표에서,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저는 팩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연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지금으로선 유일하거든요. 지금 조기 비대위 체계, 뭐 비대위가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저는 가만히 있을까? 이 사람이. 그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의 폭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.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모를 거예요. 본인의 2인자가 된다? 2인자를 허용했던 권력은 없었습니다.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이요.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의 갈등 증폭할 거고요. 전 조선일보 아까 양상훈 주필 칼럼에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. 윤석열 안전벨트 매라는 거예요.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겁니다. 여당에서 폭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반란표 일어나고 엄호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. 그 구심점에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놓여 있을 겁니다. 근데 그 안전벨트 매라고 하는 얘기는요.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네. 계속 싸울 거다. 네, 싸우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 대통령 바뀌라는 얘기를 아까 그 제목 읽어드렸잖아요. 모든 문제 시작과 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있어. 이러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흔히들 조선일보든 뭐든 보수신문이 그러잖아요. 민주당을 거기다 껴넣어요. 굳이. 그렇게 해야 물타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물을 타고 난 다음에 결국 얘기하는 건 윤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잘못했어, 이렇게 잘못했어, 이렇게 잘못했어. 근데 바뀔까? 근데 나는 안전벨트 매고 있을 거야?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언을 안 하는 거예요. 조언을 안 하고 이제는 우린 다 할 말 다 했어. 이제 다 끝났어. 아우 입 아파 죽겠어. 너가 이제 판단해.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야. 나는 하여튼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 나는 그냥 이거 지켜보면서 안전벨트 꽉 묶고 딱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충돌할 거에 대비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이제 마음 떠났거든?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조선일보가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인을 못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그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등 싹 보수 언론이 전부 돌리면은 그때부터는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 한국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. 오늘 한국일보 고문이 굉장히 평상시에 보수적인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.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내친 김에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, 이준희 고문인데요. 그 끝 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임을 일찌감치 인식하고도 내내 표떨어지는 언행만 거듭했고 보수 언론에서조차 안타까운 고언을 수없이 쏟아냈는데도 오불관원이었던 그다. 비로소 그 쓰디쓴 후과를 받아든 지금 윤 대통령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?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. 요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나름 보수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, 찐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각인 거예요. 이게 이 위험한 경고음을 윤 대통령 부부가 모르면 그냥 이건 끝나는 거다.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국민들은 지켜봐 보겠다고 신호를 보냈지만 요거 단계 넘어가면 우리도 아무도 안 말릴 거야. 예.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.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한동훈이 그거 하나는 국민들한테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은 1호 밉상이 될 수 있는가.